근데 중국어 하시니까 네네. 협상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협상도 협상이고 이웃시장 자체는 아무리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가더라도 효율적으로 못 돌거든요. 그렇게 안 가면은 이웃시장은 못 보는 게 왜냐면은 시간은 한정적인데 되게 쓸데없는 물건이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분들의 인간 내비게이션. 약간 이제 어떤 제품 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 삐릭삐릭 한 다음에 쭉쭉쭉쭉 이렇게 등 찾을 수 있는 부분? 진짜? 조금 더 좀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아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광저우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광저우를 가는 거를 개최해주신 분을 제가 오늘 모셨는데 이분이 진짜 어린 데서 찐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는 조서영광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중국 무역회사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전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쪽, 라이브 커머스 MCN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오. 지금도 라이브 커머스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직접은 안 합니다. 대표님 그럼 혹시 네.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02년생이니까 22인가요? 22? 22? 23? 네, 22, 23, 네, 그쯤 됩니다. 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네. 왜 이렇게 뜬금없이 중국 쪽에서 무역회사도 하시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게 되신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일단 제가 중국에서 18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평생 거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용돈을 좀 벌고 싶어가지고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시급이 1,600원 한국 돈으로. 중국에서? 네. 응. 한국 돈으로 1,600원이 시급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2만 원 조금 안 되게 벌었던. 그래가지고 아까 돈을 원래 이렇게 버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학교를 끝나고 야시장에 놀러 갔었는데, 야시장에서 길에서 소세지를 구워서 파는 아저씨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현탕 보는 거야.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나 16,000원 벌고 왔는데 이 아저씨 소세지 굽고 1,000만 원 판다고? 그냥 무조건 사업으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그냥 사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 그러면은 사업을 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제가 2020년도 6월부터 했으니까 3년, 4년 정도? 네. 3년 조금 넘었네요. 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 정확히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사업하기 전에는 저도 알바를 했어요. 다들 많이 거치는 그 상하차, 뭐 배달도 했었고, 되게 알바도 많이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막 한참 코로나 터지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막 한참 유행했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중국 틱톡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여자 립스틱을 자기 입술에 발라가지고 파는 거예요, 방송으로. 근데 그때 당시 매출이 한 20억 정도 팔렸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남자가 이렇게 립스틱을 이렇게 파는데, 그때부터 약간 뭔가 저렇게 팔면은 되게 해볼만 하겠다.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시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 네.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핸드폰 하나 세워놓고 네네. 제품 파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9살에 시작을 했으면은 네네. 뭔가 좋은 점이랑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혹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특성상 이제 어떤 협상을 해야 되거나 딜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업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좀 애교를 부리면 애교가 먹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될 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애교 좀 부리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장님 한 팔레트만 좀 주세요. 한 팔레트만 가져와서 팔게요. 이런 식으로 좀 그게 애교요? 그게 좀 먹히더라고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게, 만약에 내가 30살, 40살 돼가지고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물건을 가져왔으면은 안 되지.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나이가 어려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별로였던 거는요? 별로였던 점은 솔직히 아직까지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시는 분 처음이에요, 인터뷰에서. 아, 그래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말하시는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한데. 그냥 전 좋았어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저는 루미너스라는 무역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라이브 커머스 MCN도 똑같은 루미너스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네.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루미너스에서는? 지금 이제 메인으로 가고 있는 건 이제 중국 무역회사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려고 했을 때 이제 중간에 배대지 역할도 하고, 배송대행지죠. 배송대행지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소싱을 이제 좀 도와드리거나 하면서 이제 물건을 좀 수입해주는 네. 무역 대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셀러들이 네. 이제 알리바바나 네. 막 이런 데 검색했을 때 나오는 중국 네. 제품을 가져오는 게 힘드니까 네네. 그걸 도와주는 회사다. 네네. 그렇기도 하고 꼭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일반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셀러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기업 단위의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오, 기업에서도 그렇게 의뢰를 하나요? 네, 기업에서도 의뢰를 하고 아니면은 제조를 해야 될 때도 저희가 중간에서 그 제조 OEM 대행도 해드리고 아니면은 진짜 좋았던 게 그 공장 설비 같은 것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런 큼직큼직한 것도 이게 좀 다 그냥 중국에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네,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오, 그럼 중국 쪽에도 네. 직원이 있으신 거예요? 직원은 아니고 이제 같이 일해주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쿵짝쿵짝 손발 맞추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 되게 쉬운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딥하게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고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은 업체는 껴야 돼요. 막 배대지에서도 이제 그 통관용. 맞아요. 통관. 이런 거 네.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주문해놓고 이제 기다리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국 사입하시는 분들도 네. 저는 의류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동대문에 있는 옷들이 네. 중국산이 진짜 많거든요. 맞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무조건 저렴한 거는 이제 거기다 중국 건데 그게 중국에 네. 가면 더 저렴한 걸 모르세요. 저희 이번에 광저우 갔다 왔을 때 네네. 봤잖아요. 네네. 가격 엄청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동대문 도매처 사장님들이 물건을 받아오는 데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단계 더 거쳐가지고 물건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동대문에서도 막 엄청 중국산이 막 15,000원이다, 16,000원이다 이래도 중국에 가면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해요. 근데 이제 그쵸. 배대지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가운데 끼고 하면은 그 가격에, 도매 가격에 가져올 수가 있게 돼서 중국 사입하시는 분들도 좀 이따가 좀 홍보할게요. 네. 영광님 저희가 네. 이제 블로그도 다 봤는데 블로그 거의 일기장이시더라고요. 제 일기장은 약간 좀 들킨 기분이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네. 라이브 커머스를 되게 재밌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네. 혹시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좀 썰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SNS 1인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이제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서는 그냥 매출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쓰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했던 라이브 커머스는 셀러분들이 이제 자기 개인 SNS 계정을 만들어요. 페이스북이나 뭐 밴드나 뭐 그립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SNS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같은 MCN이 셀러분들한테 제품을 공급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그 셀러분들은 그 공급받은 제품으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창고형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류 창고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되게 제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물류 창고에 직접 셀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거기 창고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셀러들은 본인이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서 제공해주는 거를 네네, 그냥 맞아요. 내 거인 것처럼 팔아버리는 네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MCN도 중간 역할이거든요. 특히 항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정말 많아요. 이제 그런 회사랑 저희 셀러분들이랑 연결을 시켜드리는 건데 저희 셀러분들은 진짜 움직이는 기업인 게 사무실도 없으시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껄렁껄렁 와가지고 이제 딱 창고 가서 카메라 거치대에 카메라 설치하고 방송 키고 2시간 동안 열방하고 한 매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집 가는 시스템? 그럼 배송은 어디서 해줘요? 배송은 이게 거래처마다 다르긴 한데 직접 배송을 해주는 창고들도 있고 아니면은 셀러들이 직접 배송을 해야 되는 거래처들도 있었어요. 오, 괜찮다. 근데 그게 팔려요? 실제로? 일단 팔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덤핑 제품을 많이 했었거든요. 덤핑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의 재고 상품들 아니면은 좀 시즌이 지난 상품들을 좀 많이 싸게 가져와가지고 좀 이렇게 싸게 파는 방식으로. 그리고 셀러들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팔아야 될 제품을 뭐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하거나 상품 등록을 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치. 네. 셀러들은 심지어 이 창고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기가 뭘 파는지 모르고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창고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무슨 창고야? 하면 여기 신발 창고야? 하면 그래요? 하면서 신발 좀 보다가
이 단가표 주세요 한 다음에 바로 방송 켜가지고 판매하는? 근데 그게 팔리니까 웃긴 거야. 여기 무슨 창고예요? 이러면서. 그러면 영광님이 라이브 네. 직접 하신 것도 있으셨죠? 저도 직접 이제 MCN 사업을 하기 전에 저도 개인 셀러로서 직접 방송을 했죠. 저는 이제 동대문에서 옷을 사입해가지고 저도 방송을 했었어요. 의류? 네네. 제가 옷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의류한테 진짜 관심이 없고, 제 티셔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막 체육관 티셔츠 같은 거 막 입고 다니고, 이것도 지금 어저께 산 거거든요? 그저께인가? 그저께? 네, 그저께 그 플리마켓 가가지고 산 건데, 그 정도로 저는 의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동대문 의류가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제 딴에서는 이제 좀 소싱을 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의류밖에 없다 보니까 진짜 여름에 티셔츠만 한 50종류씩 가져와가지고 방송으로 이 티셔츠에 그림 설명하면서 팔았다니까? 내가 뭐 막 아무 설명이 없어. 그냥 티셔츠 그림만 설명해. 막 이거 뭐 강아지 그림 있는 티셔츠고요. 막 했는데 팔려. 그게 방송에서. 아니 근데 진짜. 동대문 옷은 생각보다 안 싸지 않아요? 안 쌌어요. 안 쌌는데 제가 그래도 마진 조금 보고 좀 싸게 팔았는데 그렇게 해서 팔렸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뭔가 내가 관심 없는 분야를 이렇게 경쟁력 없이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도 팔아보고 싶고 생활잡화도 팔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유통망을 저는 오프라인으로 뛰었어요. 왜냐면 저는 노트북이나 뭐 이런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을 잘 활용을 못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제가 남양주에 살았었는데 남양주에 창고가 되게 많거든요. 웬만한 창고들 제가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창고 가면서 여기 뭐 하는 창고예요? 아무튼 물건 있어 하면 이거 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딜을 좀 오프라인으로 좀 뛰어다니면서 좀 이렇게 거래처 만들고 하다 보니까 덤핑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되고 덤핑 시장에서 제품 이렇게나 싸게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덤핑 시장은 온라인에 안 나와 있어요.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니까. 왜냐면은 그 시장에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미 나이대가 50대, 60대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하실지도 모르고 마케팅을 안 해도 계속해서 제품이 나가고 유통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걸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여기 무슨 창고예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네네. 와 이게 젊으니까 가능하구나. 젊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네. 여기 무슨 창고예요? 저희 못 파는데요? 이래. 네, 막 근데 진짜 욕도 많이 먹었고 창고 옆에 창고 있고 창고 옆에 창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길 가면서 한 번씩 다 들려봤던 정도? 우와. 네네. 진짜 열정적으로 하긴 했구나. 근데 그게 먹혀요. 약간 1차원적인 그런 방법들이 먹히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이제 일반 셀러들은 보통 소싱을 네. 막 타오바오, 네네. 막 1688, 네. VVIC 네. 이런 데서 하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중국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소싱을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월 매출 5천만 원 미만까지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월 매출 5천이 넘어가거나 이제 뭐 1억이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플랫폼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매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좀 직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뭐 디테일적인 거 다 건너뛰고 진짜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매체를 이용하면은 수수료라는 게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라도 줄이면은 단가를 훨씬 더 낮게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협상이나 아니면 영업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플랫폼에 그냥 이거 도매 가격 7,000원입니다 해서 7,000원에 그냥 막 몇천만씩 사입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도매처의 어떤 그런 연락처를 따가지고 플랫폼을 건너뛰고 이 협상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면 특히 중국 사람들은 단가 잘 낮춰줘요. 진짜? 네네. 타오바오 말고 이제 뭐 위챗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단가 조정하면은 다 낮춰주고 그게 막 뭐 서비스로 50개씩 더 보내줄게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서비스로 50개씩 네네. 최근에 그래서 더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이 관시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관시가 뭐예요? 관계. 약간 너와 나의 관계. 와, 나 관시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뜻은 지금 처음 알았어. 아 진짜? 오.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너 나 친하니까 내가 잘 해주는 거 알지? 그게 진짜 중요한 문화여가지고. 아 그런 게 네네. 문화야? 왜냐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0원 뛰기 500원 차이가 이게 정말 큰 차이잖아요. 막 10개 가져오고 20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막 저희 거래처분들은 막 몇천 개씩 가져오는데 100원, 500원에 곱하기 1,000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 네. 그 꽁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약간 그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 100원이라도 단가를 누르려고 저는 막 진짜 악박이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돈 때문에 안 깎아주잖아요. 네. 안 깎아줘요. 근데
여기 셀러분들이 가장 네. 궁금해하시던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1688 네. VVIC에 있는 게 네. 진짜 도매상이냐? 아니면 음. 걔네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쿠팡에 올라와 있는데 네. 보통 위탁을 해서 이렇게 등록해놓는데 네네. 도매매 도매국도 사실은 네네. 도매가 아니라 어디서 가져와서도 등록해놓는. 네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음. 걔네들도 그것이 정말 도매인가요? 1688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도매 사이트가 맞는데 그 도매 사이트도 운영하는 셀러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공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단 공장에서는 웬만해서는 1688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일단 1688이라는 플랫폼 특성상 CS가 굉장히 빨라요. 웬만해서 5분 안에 답장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진짜? 네네. 왜냐면은 CS가 진짜 5분인가 10분인가 늦어지면은 얘네가 페널티를 먹고 바로 상품이 노출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의 1688 이 도매상들은 이 항상 CS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그냥. 네. 솔직히 공장 입장에서는 그 MOQ가 진짜 막 뭐 100개, 200개씩 사는 사람들 때문에 CS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냥 아예 어떤 한 도매상 집어넣고 걔네한테 물량을 아예 몰빵해주고 이제 그 도매상들이 1688에다가 업로드를 하면서 이렇게 CS하고 이제 주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거기서도 먹겠네요, 수수료를? 그쵸. 그럼 네. 결과적으로는 공장 직송이 아니라 네네. 쇼핑몰 같은 개념으로 네네. 업데이트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돈을 벌고 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1688이나 뭐 신상마켓 이런 데 들어가면 똑같은 사진으로 가격 다 다르잖아요. 네네. 저희는 그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제품 직 보고 싶어가지고 광저우에 갔다 온 거기도 하고. 네네. 근데 오프라인으로 이게 사입을 하는 게 좀 네. 좋다는 걸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으로 사입을 하게 되면 아마 신상마켓에서 주문을 많이 넣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신상마켓은 그나마 좀 덜한 게 그래도 실물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1688 같은 경우는 애들은 사진이랑 진짜 실물의 제품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내가 파는 제품인데 내가 한번 직접 만져보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제품에 대한 이해력을 좀 높인 다음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일단 그 제품의 실물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관시, 중국에서는 관시, 그 도매 사장님이랑의 관시. 근데 동대문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쵸, 동대문도 네. 중요하죠. 관계. 친하면은 조금 샘플도 많이 챙겨주고 막 하는 거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같은 셀러들은 네.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가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홍보해도 되나요? 홍보하세요. 제가 VBT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비전 트립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무역회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약간 이 중국의 그런 좀 큰 시장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한국에 계신 셀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되게 간단한 발상에서부터 나온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국내에서 유통하시는 대표님들 상대로 팀을 꾸려가지고 중국의 3대 시장,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이유 시장이라든지 광저우 시장, 아니면 뭐 심천 이렇게 3대 시장 중에 한 곳을 저희가 이제 직접 소싱을 하러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메기아비님 저번에 갔다 오셔가지고 영상 올리신 거 있잖아요. 맞아요, 브이로그. 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재밌죠? 네. 근데 진짜 재밌어가지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소싱도 소싱인데 거의 사람 소싱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네. 관계를 이제 좀 돈독하게. 네네네. 이런 기회 또 없거든요. 네네. 아니었으면 언제 또 이렇게 대표님이랑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니까. 그렇죠. 진짜 제가 외부에 영업을 안 해요. 그냥 마케팅을 안 해요. 맞아, 몰라요. 네네.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사업가 모임 같은 데 나갔을 때만 제가 1기 때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1기 때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30분 정도 계셨는데 거기서 15분이 사전 신청을 하셨어요. 오. 네. 이거 좀 가겠다고. 오. 어디 네. 갔다 왔어요? 그때가 이제 이유시장. 아. 네네. 그 정도로 되게 반응이 너무 좋고 굳이 내가 막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안 해도 이제 알아서 소개받고 와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찾아주시다 보니까 아마 다음은 1월 중순에서 말쯤 이유시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 이유 가나요, 이번에도? 네네. 이유가 되게 그 유통, 이 소싱하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거기 이번에도 3박 4일인가요? 네, 3박 4일로 다녀옵니다. 근데 그 안에 못 보실걸요, 이유? 다 못 절대 못 보죠. 왜냐면 절대 못 볼 텐데. 이유시장이 점포가 8만 개가 있어요. 8만 개? 8만 개. 그러니까 이 동대문 같이 이렇게 점포 이거 있잖아요. 응. 이게 8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한 점포당 1분씩만 구경하면은
3개월? 꼬박 3개월이 걸리는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이후에 없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 진짜가 맞는 게 전 세계 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70%가 거의 EU 시장에서 유통이 돼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어떤 제품, 내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제품들 있잖아요. EU 시장 가면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EU 시장에 가면은 첫 번째로 알리바바보다 싸다. 그리고 생각보다 MOQ가 높지가 않다. 한 50개, 100개 정도도 막 사입이 바로 가능해요. 현장에서. 그리고 제품을 실제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심해줄 수 있다. 근데 네. 중국어 하시니까 네네. 협상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협상도 협상이고 EU 시장 자체는 아무리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가더라도 효율적으로 못 돌거든요. 워낙 넓어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무역 상이다 보니까 이제 EU 시장에서 이제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무역 대표님들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완전 그분들의 인간 내비게이션. 약간 이제 어떤 제품 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 삐릭삐릭 한 다음에 쭉쭉쭉쭉 이렇게 길 찾을 수 있는 그런 분. 진짜? 그렇게 안 가면은 EU 시장은 못 보는 게 왜냐면은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냥 쓸데없는 물건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약간 난 관심 없는데 막 진짜 막 타이어 있고 막 엔진 부품. 진짜 난 관심 없는 제품인데 막 본다고 그런 게 네, 팔지 못하는 거를 효율적으로 돌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무역상들을 꼭 끼고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VBT가 조금 더 좀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1기 EU 갔다 오고 네. 2기가 저희 광저우예요? 네, 광저우. 3기도 EU 3기 가세요? EU. 저희 광저우 때는 어쨌든 의류였고 네. 3기에 EU 가서 소싱하신 분 있어요? 3기 때 EU 가셔가지고 매출이 2배 되신 분 있으세요. 아 진짜? 네네. 거기서 소싱 바로 해가지고? 네네네. 오. 그리고 원래 월 매출이 한 5천 정도 나오신 분이었는데 오.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들도 다시 EU에서 소싱을 했거든요. 똑같은 제품들을. 근데 단가가 진짜 훨씬 많이 나아지셔가지고 영업이익률도 훨씬 높아지셨고 우와. 그 다음에 지금 저번 달 기준인가 이번 달 기준인가 지금 벌써 1억 넘기셨다고. 오. 네, 당연히 그 대표님이 잘하신 게 있긴 한데 마진이 훨씬 높아지기도 하고 제품의 다양성도 훨씬 많아지셨어요. 오. 네, 상품 가지수도 판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셨고. 오, 잘 됐다. 네, 그 대표님 4기 또 가세요. 아, 또 가시네요? 네, 또 신청하셔가지고 또 가십니다.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다. 왜냐면 그분은 진짜 갈 때마다 돈 버시거든요. 아, 근데 그게 진짜긴 해요. 왜냐면 네. 저희가 광주에서 솔직히 좀 놀아가지고,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제 브이로그에 그거 있더라고요. 댓글에. 네. 광주 의류시장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라고. 저희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 수강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가서 본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 것도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네네. 오늘 안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제 중국 말고 딴 데는 안 가요? BVT는? 사실 중국 말고 딴 데 가면 그 비즈니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 그냥 대표님들끼리 뭐 여행 가는 그런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그냥 여행 프로그램은 그냥 뭐 기획은 할 수 있는데 그 VBT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VT. 아니, VT. 아니, 막 일본 소싱 이런 건 안 돼요? 일본어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진짜? 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유통이라고 하면은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건 그렇지. 네. 난 중국 싫어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유통하면서 돈 버시려면 중국 사실 빼먹을 수가 없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럼 뜬금없지만 네.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한국에다 팔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보다 중국 인구가 더 많은데 그렇죠. 네. 한국 제품을 중국에다가 파는 거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어쨌든 제 최종 목표거든요. 한국에서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그런 판매 루트를 이렇게 좀 뿌리는 그런 형식.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게 중국 진출하기가 되게 수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 파이가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막 진짜 엄청 유명한 왕홍,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죠? 그런 왕홍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하면은 진짜 그냥 몇천억 매출 그냥 나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네. 몇천억이? 네. 와. 진짜로. 진짜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MCN 기업, 이제 뭐 샌드박스나 그런 대형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대형 인플루언서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MCN 회사가 있다면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 그리고 구독자들한테 광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노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를 한다거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중국 얘네들은 너 팔로워 많으면 걔네들한테 네가 방송에 나와서 네가 직접 물건을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매출 파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라이브 같은 걸로.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로. 도우인이라고 하나? 네,抖音이제 중국 틱톡인데 한국에서 예를 들면 임영웅님 네. 유명하신 그런 연예인분들이 팔로워가 많고 막 어쨌든 팬층이 많잖아요. 임영웅 나가서 물건 팔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정관장 이런 거 걸고. 뭐, 네. 그러면 이제 그 팬분들은 사실 그 제품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믿는 인플루언서가 파는 제품이고, 아니, 그냥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파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대형 인플루언서들은 뭐 몇백만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몇 천만 인플루언서, 몇 억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진짜 급이 다르다. 네. 응. 억대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팔로워 수 억대인 인플루언서가. 걔네들은 진짜 기업이에요. 와. 대기업 중에 대기업. 그러면 수수료를 받고 파는 거죠? 네네. 판매 금액이 얼마? 네네. 자기가. 그러면은 저희 이제 곧 인터뷰 마무리 할 건데요. 네네, 벌써요? 저희 오늘 엄청 꿀팁 너무 많이 풀었어요. 홍보도 잘하시고. 네. 그럼 저희 이제 메리아빈 네. 구독자님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메리아빈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젊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어려요. 응. 젊은 나이라고 하면 사실 꿈을 꾸고 이제 내가 깊게 한 분야를 파고들면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 오세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꼭 힘내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도전해라. 열심히 해라. 도전. 네. 도전해라. 근데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많이 사갔잖아요. 왜 이렇게 사갔겠어요? 아니요, 그 나이 또래를 보여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덕담해주셨네요. 그럼 네네. 조서영광님 앞으로 목표는 뭐예요? 제 목표는 30살 전에 은퇴하는 거고요. 뭐 어떤 거를 은퇴? 이제, 엑싯. 사업 엑싯. 사업 엑시트하고 이제 한 게- 30살부터 백수로 살고 싶다? 네네네. 목표는 목표지만, 근데 아마 30 되면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안 그러고 있을 네.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30 됐을 때 모든 사업 엑싯하고, 어느 정도의 투자 정도만 하면서 좀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경영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좋겠다. 진짜 내일 모레 30인 저로서는 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같거든요. 근데 엄청 넓은 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어 진짜 잘하시거든요. 중국 사람들 유튜브 못 보는구나. 맞아요. 그 중국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姓石 이걸로 그러면은 저희 지금까지 이제 조서영광 루미너스와 이제 BVT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서영광 대표님을 모셔봤고요. 이제 거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받아서 또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다가 이제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BVT 혹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에 언제까지 신청 받으시나요? 저희 사전 신청은 11월 말까지인데, 이제 거기 추천인에다가 메리아빈님 성함 적어주시면은 또 추가 할인 혜택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네. 저는 안 가지만 제 이름 적어주시면 추가 할인 혜택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